네, 이어서 영화 철새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윤소정입니다. 이번 GV도 마찬가지로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서 자기소개를 하신 뒤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들께서는 일단 제가 안내를 드린 뒤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인 프로덕션이 끝나고 되게 2달 만에 이주업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제 옆에 계신 연우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철새의 공동 감독이자 각본을 맡은 최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철새의 공동 감독이자 연출을 맡은 백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새에서 유인 역할을 맡은 이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 역을 맡은 신세길입니다. 이번에는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철새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동지 팀의 팀원으로서 함께 일하면서 제가 참을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다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지금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떨려서 대본을 좀 적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자체는 저의 좀 작은 고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겪은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언제쯤 집에서 독립할지,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뭔가 이 집은 언제나 이곳에 존재할 거고 엄마라는 존재가 언제나 저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독립하면 엄마는 언제 독립할까?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뜬금없이 새에 관련한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의 집이라고 좀 주로 생각되는 둥지가 사실은 새의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새를 다 키우고 나서 어미 새도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집을 그 둥지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새에게 넘겨주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문득 새에 좀 비유를 해서 엄마가 독립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가능하다면 새랑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둥지를 떠나서 다시 날아오르는 중년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쓰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이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림 속에서도 새가 있고 근데 제목을 이제 다른 새도 아닌 철새로 지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작품의 제목의 철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철새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새잖아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문경이 그 집을 나와서 그 자신을 묶어둔 것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설정이 또 철새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철새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인데 그 여행이 끝나면 그 유인을 한번 보러 와달라는 그런 약속을 유인이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문경이 또 따뜻해지면 돌아오겠다는 편지도 쓰고 또 그러한 설정도 그 철새의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 설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영화를 보면 그 종이학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종이학이 저희가 그 유영, 유인 그리고 문경 이렇게 세 여자 간의 추억의 물건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종이학에 날지 못하는 새와 날 수 있는 새 이렇게 비유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 추억의 물건이지만 약간 그 결국엔 날지 못하는 새 그런 거를 종이학에 비유를 해서 그 종이학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이렇게 독립을 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제목을 철새로 지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영화가 이제 끝부분에 보면 문경은 새로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유인 마스크 집에 남아있는 상태로 결말이 나는데 결말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결말을 설정할 때 과연 건강한 독립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경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좀 매정하게 떠나는 결말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더 만지다 보니까 문경이라는 인물에게 이게 과연 좋은 결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립은 꼭 모든 것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자기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을 좀 안고 가는 그런 것도 좀 건강한 독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경이 마지막에 비로소 자신을 찾아 떠날 때 유인과 유영의 흔적인 종이약을 가방에 달고 떠나는 모습으로 결말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감독님들께 질문 드렸으니까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경 역을 맡으신 신세계 배우님께 문경이란 어떤 존재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긴장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문경 역을 하면서 시나리오 봤을 때도 굉장히 되게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쩌면 좀 이렇게 대리만족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에서 나중에 이제 문경으로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 제가 50대 돼갖고 지금 새롭게 연기에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저랑도 그 문경도 앞으로 뭔가 삶에 좀 더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것 같고 저도 그 일에서 도전 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문경과 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효린 배우님이 맡으셨던 유인은 본인에게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합니다. 유이는 계속 요구하고 계속 열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할 때 뭐 새로 도전하게 되는 장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되게 좋다라고 해서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면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사람이 간사한지라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면 점점 마음을 이제 그래 됐어 나도 쟤 안 좋아해 나도 그냥 그만할래 상처받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점점 그럴 수도 있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이는 참 끝없이 엄마에 대한 사랑을 원하고 엄마가 나에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결핍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또 하나의 시련과 또 하나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근데도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원해 갈구해 내가 아닌 척 나는 어른스럽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만 사실 나는 속은 어린애고 나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는 게 계속 나 저 사람이 좋다고 끝없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존재 이미지를 각인하고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에서 굉장히 본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배우님들께 공통으로 이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연기하면서 특히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나시는 분부터 답변 준비되시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그 유인이한테는 되게 이기적인 엄마였겠지만 그 영화 내에서 본인의 비로소 물론 계기가 있었겠지만 비로소 그 자기한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의 어떤 뭐 구간이 딱 계속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문경의 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의 단편을 딱 이렇게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엄마로서 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던 딸아이를 돌보던 그런 엄마로서의 모습 말고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딱 인생의 문경의 인생 단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인한테 좀 더 집중하고 본인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유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영화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무조건 모녀 관계로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서 설득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과연 관객분들에게 좀 입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냥 뭔가 딱 신뢰감을 느꼈어요. 눈빛을 뵀는데 저희 어머니랑 뭐랄까 분위기가 좀 비슷하세요. 그래서 뭔가 엄마 선배님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넘겼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엄마가 나를 버리지만 내가 엄마를 또 다시 찾는 그거에 대해서의 굉장한 정당성과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리딩 때 감독님이랑도 이야기했었는데 엄마가 다시 떠난 게 감독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엄마가 둘째 유영처럼 자살을 하러 간 건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선배님도 같은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제안 주셔가지고 그렇게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누군가를 상실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에 그렇게 힘을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아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설득이 안 되면 당연히 보시는 분들을 그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들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각본을 제외하는 영화 소품에 좀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 외에도 계속 미술을 담당을 했었어가지고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소품 중에 특히 문경의 그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문경이 새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는 설정이 있었고 또 제 지인분의 새에 관한 그림만 그리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께 작품을 전달받아서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영화에 좋은 그림들을 많이 담을 수 있었기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그 편집을 담당을 했었어서 그 편집에 주로 신경을 썼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유인이의 꿈 장면이 있어요. 약간 과거 씬인데 이게 아무래도 꿈이고 과거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영화 분위기와는 살짝 다르게 좀 더 약간 꿈 같고 더 색감도 약간 좀 더 알록달록한 느낌의 좀 행복한 그런 연출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때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약간 따뜻한 조명이나 아니면 소품도 좀 더 알록달록한 그런 종이약들이나 케이크나 그런 빛 번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촛불 같은 걸 더 활용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씬들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 씬이 가장 음악이나 편집이나 아니면 색보정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포스트 하면서 이제 지원 감독님 23씬 과거 장면 23씬이거든요. 해상 장면. 네, 해상 장면 그 부분 편집한 걸 봤는데 약간 저희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슬프잖아요. 좀 어둡기도 하고 그 부분을 보다가 그 꿈 장면을 보면 약간 하면서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질문은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제가 촬영 전에 소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소품 중에 또 종이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거신 종이학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종이학 1000마리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종이학 1000마리를 현실적으로 다 접는 게 정말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마침 당땡 마켓에 들어갔는데 마침 저희 동네에 종이학 10,000마리를 무료 나눔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지?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다음날 아침에 받으러 오시라고 해서 종이학 10,000마리를 제가 박스로 받아왔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10,000마리까지 필요한 거 아니었어가지고 한 1,000마리 정도만 그 영화 소품으로 잘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마리는 저희 집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진짜 박스만 건네주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까 대체 무슨 경위로 대체 종이학 10,000마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신 건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연락이 이제 닿지 않아서 그때 제가 너무 수상하다고 좀 대로변에서 받아라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등학교 앞에서 받았거든요. 네. 최대한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연우 감독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만 어디 납치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종이학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한 조력자가 있었군요. 네. 혹시 배우님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셨는지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연우 감독이 집에서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지금 평상시에 좀 이렇게 위가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날 위 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여기가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촬영은 계속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촬영하고 있던 그 감독님 방에서 이제 자다가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이 막 약이랑 죽이랑 챙겨주셨는데 먹으면서 먹고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이제 나가서 사진 찍고 한 거 찍고 한 거 찍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제 얼굴 좀 부어 있는데 저는 알죠. 그랬던 게 너무 걱정이 끼쳐들어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로서 참 끝까지 자격이 없고 이런 부분도 몰랐습니다. 혼자 찍는 씬들이 또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아까 그림을 협찬을 이렇게 세만 그리시는 분 협찬 받고 그러셨다는데 제가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너무 열심히 진짜 그게 덧칠을 해갖고 혹시 작품을 훼손한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건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이 영화를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인상 깊은 사건이었던 게 현장에서 정말 첫 과정부터 그랬지만 현장에서도 너무 행복했고 되게 배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했던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태프분들은 또 계속 바쁘시니까 저희는 그래도 가끔 짬짬이 촬영하면서 짬짬 시간 낼 때 우리 또 우린 배우님이랑 같이 심도 깊은 대화들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정말 좋았고 그러면서 문득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내
주인공은 안 돼,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이런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서 되게 행복했다, 정말. 내 인생에 배우분들이셨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떨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할 기회 주시고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처럼 마이크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어느 날 문경처럼 부모님께서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문경이라는 캐릭터가 좀 두 명 제 이제 지인분이랑 지인이라고 하면 좀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랑 좀 섞였거든요. 제가 만약 엄마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쓴 인물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좀 문경 같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독립한다고 하시면 그냥 뭐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원래 스타일이 좀 시니컬하셔서 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아까 5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저까지 포함이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하시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문경 같은 스타일은 아니셔서 좀 되게 당황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도 어쨌든 독립하신다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얘기가 못 나오고. 저도 그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랄 것 같고, 그리고 독립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어쨌든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하겠지만, 저는 독립을 하는 것보다 왜 독립을 하게 됐을지가 너무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의 독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나이 돼도. 그랬는데 이 역할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왜 딸들, 자녀들은 성장하면은 독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 엄마의 독립이라는 건 이렇게 낯설고 어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야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작품 하면서 특히 좋았던 부분이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부분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그래 엄마도 자유롭고 좀 더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냥 나라서 독립하듯이 엄마도 다 케어가 끝나면 엄마도 그냥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가볍게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 들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네. 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약간 현재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부모님의 독립을 굉장히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뭐 나도 혼자서 한번 잘 지내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신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한 달쯤 뒤부터 조금씩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문경이 작중에서 처음에 이제 둘째 딸 신발을 다 버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사 중에서도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이런 대사도 있고, 그러면 그 힘들었던 기억을 어느 정도 잊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줬던 종이 한 마리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심정이라든가 마음이 조금 궁금해서 감독님하고 혹시 배우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각본 쓰면서 종이학이 가장 큰 어떤 메타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종이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그 과거 유인의 꿈 장면에서 유영이랑 유인이랑 종이학을 많이 접어서 문경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추억하면서 유영이 접고 간 종이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편 영화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문경이 그 집에 유영이 떠나고 나서 좀 지내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가 있고 편지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가 있고 또 대사 중에 집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집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으니까 네, 좀 마음의 길을 잃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빨리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의 의미가 그 종이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독립을 할 때도 그 종이학을 가지고 가는 게 어느 정도 또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은 시간이 한 2년 정도인가 좀 흐른 기록고 아이가 병으로 죽은 건데 제가 그래서 죽고 나서 그런 것들의 슬픔이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건 조금 벗어나지만 아무튼 가슴이 무겁겠죠. 그러면서 떠나고 싶은 방울을 떨쳐버리고 그 집 방을 벗어나 거기 방 안에서 아이가 항상 알아 놓여줬으니까 그런 마음과 떠나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좀 그래도 종이학을 이 아이가 아플 때 접어준 거니까 그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고 사람은 어쨌든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털어버리고 싶기도 하면서 자꾸 이것만은 또 그래도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여행을 가면서까지도 기억하고 싶은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영화를 찍으면서 들었던 감정들 혹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들에 대한 그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네, 너무 행복하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영화 프로덕션이 유독 야무지다, 똑부러지다 이런 감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뇌팀과의 그래서 기억이 지금까지 너무 인상이 좋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뇌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그리고 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평소에 다른 영화들을 보러 다니면서 그 관객석에 항상 앉아서 GV를 봤었는데 이렇게 감독으로서의 GV의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 감독이 되면서 정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그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팀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고요. 저희 누룽지 팀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고 사실 관객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야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걱정, 고난, 자기 반성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는데 또
분명 엄마가 독립하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계속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지만 또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이랑 또 배우님들이랑 또 옆에 계신 지영 감독님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완성이 됐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영화 관람하러 와주신 관객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철새와 같이 언제나 자유롭게 날아다니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GV가 끝났는데 2월 말부터 준비했던 영화제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GV에 참여해주셨던 감독님들, 배우님들, 그리고 먼 길 와주신 관객분들께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철새 G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